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0일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사우스햄턴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4골을 넣었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에도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었고 바로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4골은 영국 현지에서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쇼킹한 뉴스가 될 정도로 대형 사고를 친 것입니다. 일본의 스포츠지에도 예외 없이 대서특필이 되었고 경기 영상과 함께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까지 소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충격을 받았다는 칭찬이지만 갑자기 후보와 미나미노에게는 잽도 안 된다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도 쏟아지면서 재미있는 글이 많아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골닷컴은 손흥민 독보적 경악의 4골로 토트넘을 역전 승리로 이끌다 라는 제목에서 경기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 추가 2분, 후반 47분, 64분, 73분에 4골을 넣은 것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야후 재팬의 스포츠 뉴스를 통해서도 알려졌는데 댓글이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사커 다이제스트 웹은 괴물이 내려왔다. 압권 4골로 완벽 승리를 이끈 공격의 손흥민의 영국 신문도 열광, 슈퍼카다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에이스 손흥민이 미쳤다 라고 시작한 기사는 전반 종료 직전까지 궁지에 몰렸던 토트넘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손흥민의 원맨쇼였다. 또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은 어려운 상황에서 괴물 손흥민이 춤을 추듯 단숨에 승리를 끌어올렸다 라고 했고 더 미러는 손흥민은 슈퍼카이다 라고 격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축구 정보 사이트인 사커킹은 손흥민 혼자서 4골, 토트넘은 사우스햄턴전에서 5골 대승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손흥민은 해트트릭에 멈추지 않고 73분에는 왼발로 4번째 골을 넣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풋볼 채널도 손흥민의 활약상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손흥민의 소식이 전해진 야후 재팬에는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200건 가깝게 몰린 기사의 댓글의 대부분은 이제는 완전히 아시아 넘버원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시아 선수가 아무리 훈련을 했다고 해도 저 초속 마력의 속도를 낼 수가 있는가. 완전 탈아시아급 선수이다. 거기에 골 결정력까지. 이것은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것을 보면 정말 즐겁다. 손은 능숙하구나. 일본에도 저런 결정력 있는 선수가 나오면 좋겠다. 백패스만 하는 선수는 너무 많은데. 누구나가 인정하는 톱클래스이다. 베일까지 합세하는 톱3의 경기를 빨리 보고 싶다. 너무 부럽다. 한국은 손흥민 외에도 황희찬, 황의조 같은 결정력 있는 포워드가 많다. 이제 A매치하면 대패하는 수밖에 없다. 등 아낌없는 칭찬과 부러움이 대부분입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일본 네티즌들은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죠. 물론 일본은 베일이 오면 완전히 벤치 신세가 될 것이다. 후보와 미나미노에게 밀리는 모습이 예견된다. 사우스햄튼이 잘못했다. 케인이 없었으면 노골 신세였을 것이다. 라는 삐딱한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댓글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지지받은 댓글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쿠보와 미나미노가 손흥민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신기하네. 손흥민은 레버쿠젠 시절부터 아시아 최고의 골잡이였고 지금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는 글에는 하요와 시로요가 경쟁이 붙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아직 일본 국민들은 쿠보 타케우사와 미나미노 타쿠미는 메시급이고 손흥민보다 상위 클래스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 불을 확 지른 댓글입니다. 쿠보 타케우사 선수는 2001년생이며 만 18세가 되던 해에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일본은 대대적으로 일본의 메시라면서 보도를 하고 축포를 올린 선수입니다. 그런데 바로 레알 마르요카 팀에 임대되었다가 1년 후에 다시 비아레알 팀으로 임대되는 신세가 된 선수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에서는 마르요카의 동료 선수가 쿠보를 메시와 비슷하다 라고 말했다고 계속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독보적인 아시아 넘버원이다. 메시의 기량이다. 손흥민은 이제 구시대 인물이 되어버렸다. 기대가 된다. 적응을 잘하고 있다. 라는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다른 팀으로 임대되어 버린 후보입니다. 미나미노 타쿠미는 작년 연말에 잘츠부르크 팀에서 리버풀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활약에 맨유도 이적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리버풀이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특별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미나미노는 리버풀에서 그동안 주 공격진의 백업 역할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포르투갈 국가대표 공격수 디오고 조타가 영입으로 이적되면서 경쟁에서 완전 밀리게 되었습니다. 일본 풋볼존은 오늘 리버풀의 완전체 11명의 새로운 포진을 선보였다. 그러나 미나미노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라는 절망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이 손흥민의 토트넘 경기를 중계해 주듯이 일본에서는 미나미노의 리버풀 경기를 중계합니다. 이 기사는 월요일 21일에 열리는 첼시와의 경기에 미나미노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벤치에 앉아있기로 했다. 라는 우울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기대를 받고 있는 쿠보와 미나미노 선수에 대한 미련도 이제는 접어야 할 판인 것 같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을 보면서 완전히 현실을 인정한 거죠. 모처럼 일본 뉴스에서 제대로 된 댓글을 본 것 같아서 기쁜 마음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중국 전자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품 공급을 규제하는 미국의 강화된 제재 방안이 오는 15일 실행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국내 기업들에게 넘어올 수도 있다는 득을 이야기했다. 단기적으로 국내 기업들에게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실이 크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장기적 관점이다. 화웨이와 거래 중인 국내 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계산은 더욱 복잡해졌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7일 중국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첫 번째 조치 이외에도 중국은 미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유지했다. 지난 5월의 조치에 92번째 조치다. 그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전보다 제재의 수위를 높였다. 지난달 17일 미국 정부는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 소프트웨어, 설계 도면 등을 활용해 생산된 디램, 낸드 플래시 등 거의 모든 유형의 반도체를 사전 승인 없이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기술 활용도가 25% 이하인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할 수 있었던 이전의 제재보다 강도가 세졌다.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반도체들 중 미국의 기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제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을 감안하면 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다. 여기에 사전 승인이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명목상의 표현이다. 최근 백악관 브리핑에서 중국은 우리를 등쳐먹어 왔다라면서 중국을 맹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드러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감안하면 별도의 요청이 있더라도 미국이 이를 승인을 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심지어 미국은 제재의 범위를 화웨이와 더불어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로 확장하려 하고 있다. 이번 제재로 가장 큰 타격을 기업들은 단연 반도체 기업들이다. 화웨이의 자사의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눈앞에서 큰 수요처를 잃게 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삼성전자가 3.2%, SK하이닉스가 11.4%를 기록했다. 물론 두 기업은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화웨이의 제품을 납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 못지않게 큰 수요처인 미국의 심기를 애써 건드리는 것은 현재 상황이라면 두 업체에게 전혀 도움될 것이 없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막은 것의 파급 효과는 반도체 기업에서 끝나지 않는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을 제조해 화웨이에 공급하는 기업들도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있다. 국내를 대표하는 디스플레이 기업인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도 이번 제재로 화웨이에 대한 제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스마트폰과 TV의 화면을 구성하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시키는 칩 역시 반도체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화웨이 매출 비중은 전체의 8%, LG 디스플레이는 1% 수준이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스마트폰용 부품을 화웨이에 공급하는 LG이노텍, MLCC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기 역시 이번 제재의 여파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반도체든 디스플레이든 스마트폰 부품이든 당장 국내 기업들은 최소 수천억에서 조 단위 이상의 시장을 잃게 되는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다. 미국의 제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은 각자만의 대응 방안을 시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화웨이에 대한 특별 수출 허가를 요청했다. 가장 직접적인 제재를 받는 제품인 반도체를 생산해 화웨이에 공급하는 기업들에게 예상되는 피해는 다른 업종들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정하고 3년간 18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 평택이 라인을 가동함으로 자사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평택이 라인에는 UV 공정을 적용한 3세대 신나노급 LPDDR5 모바일 디램 등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된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역시 반도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상무부의 특별 수출 허가 요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 조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자기업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오랫동안 우위를 점하고 있던 시장의 경쟁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